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즘 쭉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첫 번째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과 건강, 네 번째 장 건강과 건강, 그 다음에 수면과 건강, 운동과 건강, 마음과 건강,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회로서 제가 그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혈관, 우리가 제가 보면은 전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중에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서 7가지 그 화학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7가지 건강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물, 공기, 빛, 온도, 체온. 그 다음 5번째, 음식물. 6번째, 혈액순환. 7번째, 신경으로 이렇게 7가지 그 건강 요소를 이렇게 고려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서 운동, 마음, 뭐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미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면이라든지 운동, 마음, 장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일반적인 요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화학으로 바르는 건강에서 혈액순환 6번째 혈액순환에 관계되는 거기에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건강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이에 인사를 할 때 새해 인사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야기하지,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건강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혈액순환 쪽에 관계되는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왼쪽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는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내려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켈로이드가 없어졌는데, 켈로이드가 없어진 자리에 약간 색소가 옆에 있는 피부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 옆에 부분 세포와 피부하고 색깔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간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켈로이드는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14번째의 건강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켈로이드 제거 건강 실험이었죠. 정말 10월 달에만 해도 이게 과연 없어질 건지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 15일부터 근육풀기를 중단하고 그냥 피부가 어떻게 이 켈로이드를 대응하는지를 지켜봤는데, 한 달 만에 말끔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하다시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피부를 눌러가면서 근육풀기를 하는데,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푸는데, 혈관 근육을 풀 때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혈관 근육을 풀다가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켈로이드도 생기고 붓고 여러 가지 피부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로 근육 풀기를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강 실험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켈로이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이제 그 근육풀 혈관 근육풀 하다가 또 팅팅 부어가지고 한 2, 3일 모든 그 근육풀이 중단하고 피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근육 풀기를 하는 데 있어도 과유불급을 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근육 풀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관은 왜 중요하느냐? 이건 대부분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종류를 선택해서 먹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족욕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그 다음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좋게 하는 그러한 또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 5월 달부터 개발한 근육풀기 건강법에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 그러니까 특히 일반 근육도 풀면은 좋고 혈관 근육까지 풀어주면은 혈관들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순환이 아주 용이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근육풀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해봤는데 뭐냐면은 혈관의 근육풀기, 그러니까 손, 발, 머리 이쪽에 있는 부위는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뼈에 탁 눌러가지고 세게 눌러서 혈관의 근육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아주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를 수 없는 부위, 그러니까 오장육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뇌에 있는 혈관 근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육 풀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마음의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혈관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평온하게 아주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오장육부에 있는 우리가 직접 만져서 혈관의 근육 풀기를 할 수 없는 부위들도 그런 좋은 혈관 상태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많은 그걸로 입증이 돼 있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이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은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을 해보면서 알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일소일소일로를 활성산소가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영향을 주어서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혈관 근육을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막히고 굳고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점 진행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 4, 5월경에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직접 혈관 근육의 근육풀기를 실시해 본 결과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제 몸에 있던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발 뒤꿈치 각질부터 해가지고 무좀, 손바닥 각질,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건강 문제들 뿐만 아니라 많은 건강 문제들을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근육 풀기를 통해서 완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마저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근육 풀기를 통해서 제 몸에 있는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건강 문제가 다 사라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은 혈관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혈관과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의 근육 풀기를 잘 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주목해 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양미간 사이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그 주름을 없애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은 주름 밑에 아래쪽으로 주름이 있는 아래쪽에 바로 그 세동맥, 그러니까 혈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관이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은 상태에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건강 문제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래턱 아래쪽에 여기에 이쪽에도 뭐냐면은 주름이 이렇게 홈이 패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근육 풀기를 해서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니까 이 부분이 괜찮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마에 있는 이쪽에도 이렇게 가로로 뭐냐면은 주름이 생기는데, 그거를 눌러보니까 그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의 근육을 풀어주니까 뭐냐면은 딱딱 솟아나면서 혈관이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말랑말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냐면은 이 근육을 풀기 한 위쪽으로 피부에 뭐냐면은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이 오면서 피부가 뭐냐면은 수분이 촉촉해지면서 그거를 매끄러운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왼쪽에 뭐냐면은 두 군데에 이렇게 주름이 있었어요. 이쪽하고 주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왼쪽 위 어금니가 뭐냐면은 잇몸이 붓고, 그래서 치족으로 내려가서 이가 빠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어금니를 2개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여기에 주름이 있었어요. 2개가. 그래서 나중에 또 그 그림을 보면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을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이거를 그래서 주름을 이게 혈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풀어줌으로써 여기에 주름이 없어졌고, 왼쪽 여기도 주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도 눌러서 근육이 뭉쳐 있고 혈관이
근육을 다 풀어줬더니 말랑말랑해졌고, 그래서 이쪽에도 피부가 매끄러운 상태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있는 얼굴에든지 어디든 주름이 있는 아래쪽에는 혈관이 세동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이 뭐냐면은 붓거나 또는 단단해져 이렇게 뭐냐면 뭉쳐서 단단해진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혈액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름을 제거가 가능한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팔자주름이 이 광대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90이 넘어가면은 아래쪽에도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름을 없애는 방법은 그쪽에 주름이 생긴 아래쪽에 혈관이 뭐냐면은 혈관에 있는 근육이 뭉쳐가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혈액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어떤 사람은 빨리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이가 들어도 뭐 100살이 넘어도 이렇게 주름이 별로 없으면서 건강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고, 어떤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주름을 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굴에 그 혈관 근육 풀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런 혈관의 근육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주름도 제거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뭐냐면 주름을 실제로 없애봤는데, 눌러서 이 혈관 근육을 풀기를 해서 했더니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도 뭐냐면은 약간의 주름 이 패인 부분이 있었는데, 혈관 눌러서 보니까 아래쪽에 혈관이 딱딱 소리가 나면서 풀어지면서 여기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뭐냐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패였다든지 이렇게 패인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혈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했는데, 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전체로 약 10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까지 합해가지고 약 10만 킬로미터의 아주 굉장히 긴 길이죠. 그러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혈관들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혈액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각 세포에 전달되기 때문에 혈액이 만약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산소나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본의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했는데, 그때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하는데, 저산소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적혈구가 가서 산소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결국에 산소를 공급 전달해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혈액이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만이 저산소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체온에도 안 되려고 하면은 영양소가 잘 전달이 돼야 미토콘드리아, 각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열도 생산하고, 그래서 체온이 36.5도의 정상 체온을, 건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뭐냐면은 그 2가지 요인 다 어디에 관계있냐면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저산소와 저체온 2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근육 풀기를 하면은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게 되면은
자, 일반 근육을 풀게 되면 그 사이로 흐르는 신경 흐름도 좋아지고 림프의 흐름도 좋아지고 또한 거기에다가 혈관 근육까지 풀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고 림프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몸의 건강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 풀기 건강법 통해서 14가지의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마에 있는, 여기에 이제 왼쪽 이마에 있는 뭐냐면은 그 켈로이드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색소만 정상으로 이제 똑같아진다고 하면은 말끔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켈로이드 문제가 상당히 저를 압박감을 주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 실험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자, 혈관과 건강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혈관과 건강 파일을 아래 한글 파일 정리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혈관과 건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다시피 책을 정리한 걸 보면 혈관을 의심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혈관을 의심하라는 책이 이 한동화 작가님께서 쓰신 혈관을 의심하라는 책을 보면은 자, 혈관주의보, 혈관의 그 살찐 혈관 다이어트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잘 하는 것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운동을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지압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혈관을 튼튼해. 혈관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일본 다카자와 겐지 작가가 쓰신 뭐냐면은 혈관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매끈한 혈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 나이가 당신의 건강을 말한다. 뭐 이런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어떻게 하면 젊어지게 할 수 있느냐? 혈관이 젊어지는 간단한 체조 방법, 유산소 운동, 걷기, 심호흡, 스트레칭, 관절 운동, 체조, 까치발 운동 이런 것을 하면은 혈관이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혈관이 동시에 깨끗해지는 식이요법, 먹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야채를 먹는다. 저염식, 음식의 다채로운 색깔, 육류보다는 생선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혈액과 혈관이 깨끗해지는 그런 방법, 먹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혈관의 좋은 생활 습관, 성격이 무던하고 즐기는 자세,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말기, 긴장 풀기, 술 많이 웃고 많이 울기,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자. 혈관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 혈관 마사지 효과 있을까? 혈관 마사지 효과 있죠. 예, 혈관은 뭐냐면은 혈관 마사지와 지압 방법. 그래서 혈관을 잘 하면은 림프도 그 마사지가 돼요. 림프 마사지가 있는데 혈관도 마사지 하면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상처가 난다면 우리 이 근육이 콜라겐 섬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콜라겐을 잘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 우리 피부 뭐냐면 혈관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혈관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콜라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콜라겐은 여러 군데 있어요. 뼈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연골에도 있고 여성분들 유방에도 있고 이와 같이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는 뭐 콜라겐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복용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콜라겐을 외부에서 먹는 것은 다 분해돼 가지고 다시 우리 몸의 그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콜라겐이 합성되는 겁니다.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원료 물질이 이 합성되는데 필요한 원료 물질들이 잘 공급이 되면은 유리하겠죠. 어쨌든 우리 혈관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골에는 히알루산 글루코사민이 있고, 글루코사민이 연골의 재생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콜라겐은 주로 뭘로 이루어지냐? 프로린과 하이드록시프로린, 프로린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굽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그 아미노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프로린이. 그렇습니다. 자, 콜라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주증. 미토콘드리아 발견은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뭐냐면은, 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산소가 3분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산소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산소가 만약에 각 세포에, 뇌세포에 전달이 안 되면 뇌세포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세 가지 방법, 운동, 심리, 약, 있다고 혈액순환 개선제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쿤말린 뭐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뇌신경을 발생해 세 가지, 운동, 공부, 기분이 좋은 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 뇌신경을 파괴하는 네 가지 방법,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분이 나쁘다, 독성 물질을 흡입하는 거, 이런 것은 뇌신경을 파괴하는 거라 얘기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갖다가 실조증이 안 걸리려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스위치, 교대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 질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교감신경 우위에 있어도 안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으면 축 늘어지고,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서로 교대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액은 아주 오랜 옛날에는 혈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죠.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혈액 속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혈액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산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죠. 공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혈액 속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레노스는 뭐냐면은 기원전 4세기고, 갈레노스는 뭐냐면은 로마 199년,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기원 후죠. 이때 이제 보니까, 동맥에는 혈관에는 공기가 없고 혈액만 다닌다. 혈액만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동맥을 움직이는 혈액은 몸 어디에선가 사라지고 간에서 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갈레노스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1400년 동안, 갈레노스 이후에 14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1628년 하비가 동맥과 정맥을 발견하고,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혈액이 순환한다는 원리를 발표합니다. 1628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혈액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5세기죠. 혈액, 흑담, 점액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은 혈액이 많은 사람은 다혈질이고, 흑담이 많은 사람은 우울하고, 점액이 많은 사람은 냉정하며, 황담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628년에 하비가 혈액순환이 동맥과 정맥을 발견했고, 이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61년에
1660년에 이탈리아의 말피기가 1661년에 이탈리아 말피기가 모세혈관을 발견하고 이탈리아 말피기가 모세혈관을 발견하고 1682년에 레베누크는 뭐냐면 혈액 속에 적혈구를 발견합니다. 그 1600년대에 망원경과 현미경이 많이 연구되고 제작하면서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제작해서 멀리 있는 별을 관찰했고 또 레베누크라든지 이 말피기 이런 사람들은 현미경을 사용해서 이 작은 물질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대가 되죠. 현미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혈관도 볼 수 있었고 레베누크는 적혈구를 발견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자, 갈리누스 이전부터 사혈류법이가 굉장히 오래됐죠. 사혈류법이 있는데 이 사혈류법이 뭐냐면은 기원전부터 해가지고 1900년 초반까지 유럽에서는 사용됐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98년까지, 그러니까 1792년부터 1798년까지 약 8년간 1, 2차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제1차, 2차 미국 대통령을 하고 2번 이상은 대통령을 연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이후로는 미국 대통령은 2번까지는 하지만 3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에 2번까지 했거든요. 1798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1799년에 질병에 걸렸는데 그때 뭐냐면 2.5리터에 달하는 피를 뽑아내는 사혈류법을 실시하다가 뭐냐면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의 혈액량이 약 5리터 정도 되는데 2.5리터를 뽑아냈으니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사혈류법을 사용해서는 1900년대까지도 이렇게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무모한 일이긴 한데 이렇지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동맥과 정맥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혈관에는 이제 이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혈관을 갖다가 좀 더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건강을 꼭 알아야 돼요. 혈액의 모든 것. 모세혈관이 있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약 5 내지 20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보통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적혈구가 약 7 마이크로미터니까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7년에 프랑스의 박사 레알리스가 글루미를 발견합니다. 동맥과 세동맥 사이에 만약에 우리 손이 차갑다든지 발이 차가우면은 모세혈관으로 피를 보내지 않고 바로 세동맥에서 세정맥으로 바로 그 피가 흘러가는 그러한 그 기관이 글루미입니다. 동맥과 정맥의 문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우면은 이 모세혈관으로 피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나 다시 따뜻해지면은 다시 뭐냐면은 세동맥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흐르면서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글로미라는 겁니다. 글로미. 그리고 1707년에 이걸 발견했는데 1937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마슨 교수에 의해서 바이패스, 그러니까 세동맥에서 세정맥으로 바로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동맥에서 바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세정맥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만약에 글로미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글로미 기능이 잘 안 되면은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혈관 운동 신경 장애증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 글로미의 기능이 떨어지면 동상, 빨간 코, 탈모증 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담배를 피우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손을 들어 올려서 모관 운동, 니시 운동법이 있는데, 모관 운동을 하면은 손발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은 글루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뭐냐면 혈액순환이 글루미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된다. 말초신경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니시 운동법에 모관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볼 만한 운동법이죠. 그렇습니다. 글루미가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시 6대 법칙, 평상, 경침, 금부고 운동, 합작, 합촉 운동, 배북 운동, 풍욕, 이런 니시 건강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분 10년 젊어지는 혈액 대청소, 이런 것을 어혈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런 동의보감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은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는 것은 수명을 가려면 독을 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노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뭐냐면은 독을 드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화를 내서 본인이 몸이 손상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본인한테 이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티베트 수담에 걱정을 해서 뭐냐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되는 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걱정을 해서 뭐냐면은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결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되는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다.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수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방법은 침, 뜸, 지압, 부항 뭐 이런 우리 한의학적인 방법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혈액 대청소가 있고 동의보감, 디톡스. 우리 몸의 3대 독소는 담음, 어혈, 식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방송의 저자분께서 동의보감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은 한법, 땀을 흘리는 방법, 토법, 토하는 거, 합법, 설사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내게 하는 거, 토하게 하는 거, 설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독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토화, 삼법, 독소를 배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온법, 화해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법으로는 뜸치료, 반신욕 이런 것을 해서 온법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림프액은 혈액의 3배 이를 만큼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림프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과 더불어서 림프액 순환, 신경 호르몬 3가지가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근육 풀기를 일반 근육도 풀고 혈관 근육을 푼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근육 풀기를 한다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육 풀기를 통해서 14가지의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아주 놀랄만한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를 하면은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데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람 혈관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혈관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소 이야기 이광묵 저자께서 쓰셨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통증이 느껴집니다. 신경이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의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통, 무기력증과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노벨상 수상자인데 암의 발생은 산소 부족에서 온다. 산소 부족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만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은 암도 사라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의학자 노구치 히데요. 굉장히 일본에서는 전설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시냐 히로미 선생님도 노구치 히데요를 본받아라 어머니께서 이야기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노구치 히데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의사이신데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든 병은 산소 결핍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모든 병은 산소 결핍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산소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산소를 쓰면은 너무 많이 쓰면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과격한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러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슈퍼옥세이스라든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도 나이가 들면은 그런데 이런 것이 만 40대가 넘으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로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효소들이 활성산소를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발생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산화제를 복용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혈관 중요하죠. 그래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7가지 식품들 참깨, 녹차, 양파, 마늘, 토마토, 조개, 블루베리, 엽산. 그래서 채식을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자, 어쨌든 혈관은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온몸에 생기 활력을 주는 웰빙 마사지. 자, 이제 마사지를 발 마사지도 있고, 뭐냐면 발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발목을 풀어서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리도 가늘어지고 전체적으로 발목만 부드러워지는 발목 풀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 마사지도 중요하고 발목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르고 확 마사지를 하면은 우리 몸이 개운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신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좋다. 하루 10분 전신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쉬운 경락 마사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경락 마사지도 있고 뭉친 근육 확 풀어주는 마사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마사지 방법들이 있는데 발 마사지, 머리 마사지, 발목 풀기, 어머니 약손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림프 순환이 좋아지는 토로스 마사지. 토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토로스라는 것은 팔, 다리,
머리가 없는 몸통이 있는 거죠. 몸통이 있는 그런 것을 토로스라고 하는데 토로스 마사지. 그러니까 림프 순환이 좋아요. 토로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에 이 뭐냐면은 혈액 순환, 림프 순환이 좋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목, 가슴, 목, 겨드랑이 이런 데를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밑샘 림프절, 흉쇄 유골, 겨드랑이 림프절, 복부 림프절, 서해부 림프절, 수라 림프절, 중요한 림프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위에 림프절을 잘 풀어주면은 림프액 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좋죠. 머리 마사지, 또 머리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건강에 좋다. 뭐 이야기입니다. 머리 마사지도 있고. 자, 이제 우리가 마사지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사지는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얼굴을 보면 숨은 병입니다. 우리가 손과 손금을 보면은 뭐 운명이 보인다고 그러고 얼굴을 보면 운명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40세 이후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진, 문진, 이렇게 해서 있는 방법인데 이때 안진법, 얼굴을 보고서 우리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도 시대 중기에 관성학대가 있던 미즈노 난코부가 죽을 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죽을 상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극복을 보리와 콩을 먹고 6개월간 보리와 콩을 먹고 갔더니 죽을 상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채식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채식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뭐냐면은 관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굴 중요하죠. 자, 혈관의 구조를 보면은 대혈관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혈관의 중막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으로 이루어지는 중막. 그러니까 혈관에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 중막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십시오. 이 근육이 이 중앙에 있는 이 중막, 중앙에 있는 이 동맥의 중앙에 있고 정맥의 근육보다는 동맥이 더 많죠. 왜 그러냐면은 동맥이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근육이 이 압력을 견디려면 근육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동맥의 근육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 하여튼 어쨌든 혈관에 있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육을 잘 풀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얼굴의 머리 부분에 어떻게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경동맥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이 있고 이쪽에 뭐냐면은 턱 이쪽에서 해가지고 입꼬리 쪽으로 입꼬리 옆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양미간 사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 혈관이 이렇게 눈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마 이제 혈액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을 흐르는 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 코, 눈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귀 쪽으로는 이쪽의 혈관이 귀에 있는 혈액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근육풀기 강화법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서 많이 14가지 했는데 14번째에 켈로이드가 생겨가지고 2022년 10월 달에 보니까 이마에 근육풀기를 하는데 왼쪽 이마에 켈로이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거를 근육풀기를 통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 작은 켈로이드가 2022년 12월 달 3개월 후에는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2012년 12월 15일부터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했더니 2022년 12월 22일에는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많이 양호해졌고 12월 29일 한 달 이후에는 뭐냐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저는 그 켈로이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022년 6월 30일에는 켈로이드가 없었는데 9월 달에 이렇게 약간 생기더니 10월 달에는 아까 상당히 커졌고 그 다음에 12월 29일에는 없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2023년 1월 19일 오늘 찍은 동영상에는 보면은 켈로이드가 완전히 없어졌고 색깔도 거의 정상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는 혈관을 이야기하는데 일본 작가분이 쓰신 것 중에 뭐냐면은 얼굴을 보면은 자, 이분과 이 할머니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냐면은 이쪽에 있는 할머니가 훨씬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이분은 92세고 이분은 인디안인데 뭐냐면 50세인데 이렇게 주름이 많고 얼굴에 이렇게 할머니처럼 돼 있어요. 50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이가 중요하기도 한데 뭐냐면은 이쪽 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쪽 분도 뭐냐면은 주름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젊어서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굴이 붓고 얼굴이 커지느냐? 그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광대뼈 쪽하고 입꼬리 아래쪽으로 90세 넘어가니까 여기에 깊게 주름이 있죠. 제가 이제 뭐냐면은 60세인데 저도 이제 여기 주름이 약간 있었는데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좀 주름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 때는 건강했고 이제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도 보면은 81세에는 이런 생인데 근데 지금 현재 작년 2022년은 92세인데 달라진 모습은 어디냐면은 이 아래쪽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깊게 주름이 패입니다. 깊게. 여기보다 82세일 때보다 여기 92세일 때 여기가 더 깊게 패이죠. 뭐냐면은 이 깊게 패인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혈액순환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양미간 사이에 주름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켈로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2023년 7월 이 켈로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사진에서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은 이 아래턱에 이쪽에 주름이 이렇게 뭐냐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를 그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하면은 여기에 주름이 없어집니다. 여기에도 주름이 이쪽에 주름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름을 이쪽에 있는 주름을 보면은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광대뼈 아래쪽으로도 이 혈관이 흐르는데 이 주름 아래쪽으로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거의 주름이 없는데 이쪽엔 주름이 깊게 생겨있죠.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여기 이쪽하고 이쪽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이쪽에 왼쪽 위 어금니, 위 잇몸 쪽에 뭐냐면 위 어금니 쪽에 치조골이 내려앉아서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유를 어느 사람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잇몸으로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하고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해줬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잇몸이 더 이상 붓지 않고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손바닥에 각질이 오른 손바닥에 각질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 각질을 없애는 건강 실험을 했는데 거의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무좀도 이쪽에 발등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무좀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이런 각질이 있었는데, 각질이 있다 보면은 이쪽 손톱 윗살 부분에 벌어짐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손이 차가워지는데, 이것도 각질을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했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뭐냐면은 손톱 윗살 벌어짐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각질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자, 얼굴에 보면 이마에 여기 켈로이드가 없어진 자리에 이제 보면은 2020 1월 16일자로 돼 있는데 3일 지난 지금 보면은 옆에 있는 피부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점차 좋아지는 거예요. 색소가 있었는데 색깔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깊게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이마에, 오른쪽 이마에 이 깊게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세게 눌러서 풀어주었더니 이와 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냐? 그리고 이쪽으로 뭐냐면은 미간 사이에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이 있는데, 흐름이 있는데, 여기도 잘 풀어줬더니 여기에 뭐냐면은 혈관이 풀어줬더니 주름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저는 근육 풀기,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육 풀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우리는 혈관을 이렇게 뭉치고 단단해진 것을, 그리고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풀어주면은 이 두께가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일본 저자분이 쓰신 얼굴을 안진법을 통해서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름이 너무 많다든지 얼굴이 부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혈액 순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주름이 있다고 하면은 주름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한번 세게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그 혈관이 뭉쳐 있는 거, 혈관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관이 말랑말랑해지고 더 이상 혈관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히 2019년에 근육풀기 개념을 설정하고 제 몸에 있는 이 많은 건강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주름이 생기면은 그래서 주름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까도 봤지만은 성공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정말 이게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이거는 실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실험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몸에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주름이 있다. 주름이 있으면 주름이 있는 아래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면은 거기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뚝딱딱 소리가 나면서 풀어지고 완전히 풀어지면 더 이상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근육 풀기 개념을 설정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이런 건강 실험을 하다 보니 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지만 주름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모두 다 혈관을 건강하게 혈관에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혈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순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근육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직접 근육 풀기를 할 수 없는 오장육부, 간, 폐, 심장, 위, 대장, 이런 부분들의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근육 풀기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쪽에 있는 혈관들이 잘 뭉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 요소들이 있는데, 마음이 그 건강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혈관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